아일랜드의 위대한 점성가 키로의 예언 중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 앞서 세계적인 유행병들이 연속적으로 창궐할 것이라는 예언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흡기 질환 팬데믹에 이어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엠폭스가 키로가 경고한 바로 그 유행병 중 하나가 아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엠폭스는 2022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확산되었고 그 후 한동안 진정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종이 등장하여 전 세계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나온 변종은 기존의 클레이드 2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며 사람 간 전염이 더욱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긴급하게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키로는 이런 유행병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의 전조현상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반도가 남북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키로, 본명 윌리엄 존 워너 혹은 루이스 하몬 백작으로도 알려진 이 인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아일랜드 출신의 신비주의자이자 점성가 그리고 송금학의 대가입니다. 186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키로는 어린 시절부터 신비주의와 초자연적인 세계에 강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탐구하기 위해 10대 시절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의 지혜를 지닌 인도 브라만 스승을 만나 송금학과 점성술, 칼데아 수비학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이후 그는 런던으로 돌아와 영능력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키로가 런던에 정착한 후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고객은 당시 영국 정치인 아서 벨푸어였으며 벨푸어는 키로의 정확한 예언에 감탄하여 그의 명성을 알렸습니다. 곧이어 유럽과 미국의 상류층, 왕족들도 그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키로는 오스카 와일드, 마크 트웨인, 윈스턴 처칠, 사라 버너드 그리고 에디슨과 같은 유명 인사들의 손금을 읽어주며 그들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이들 중 마크 트웨인은 처음에는 송금학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키로의 예언을 듣고 나서 키로는 나의 성격을 굴욕적일 정도로 정확하게 폭로했다. 라고 말하며 그 정확성에 감탄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예언들. 키로의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타이타닉 호의 침몰입니다. 그는 타이타닉의 설계자인 윌리엄 필이 경의 송금을 읽는 동안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타이타닉 호가 실제로 침몰한 13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 실현되었고 그의 명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로의 예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류가 겪게 될 마지막 전쟁에 앞서 발생할 세계적인 유행병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기 전에 전 지구적인 유행병들이 여러 차례 창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유행병들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류가 저지른 과오와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에 대한 응징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 끝을 향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전 인류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들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이 질병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파도처럼 몰려올 것이며 그 강도와 규모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유행병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끝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직 더 큰 고통과 더 큰 혼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행병들은 단순히 신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시험할 것이다. 공포와 불안, 고립과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는 분열되고 믿음과 신뢰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이 재앙들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음을 깨달을 때쯤 인류는 더 큰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키로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유행병들은 단순히 전염병의 창궐이 아니라 인류가 자신이 만든 파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경고의 징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며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인류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키로는 유행병들이 창궐한 뒤 인류에게 마지막 전쟁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겪을 마지막 전쟁과 대재난을 예언하며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이 인류를 구원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게 될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시대는 모든 것이 크게 뒤집혀야만 현재에 미친 악몽으로부터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다가올 전쟁 중의 전쟁은 그런 시대에 어울릴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키로는 또한 강력한 재난이 오히려 인류를 완전에 더 가까이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강력한 재난을 통해 사람들은 완전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며, 고통과 희생으로 태어난 새로운 물병자리의 경위를 감당하기에 더 적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인류가 전쟁과 재난을 통해 성숙해지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마지막 전쟁을 겪은 후 세계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떨어져 있던 민족들이 다시 합쳐질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통합과 화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경이 사라진다. 인류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의 비자연적인 국경들은 쓸려 나갈 것이다. 끝까지 남았던 분단된 국가들도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한 여러 조건 하에서 전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며, 평화의 약속은 결국 실현될 것이다. 이 말은 단지 물리적인 국경의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오랜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새로운 평화로운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키로의 이러한 예언은 특히 한반도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갈등과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키로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인류가 마지막 전쟁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통합의 길로 나아간다면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단지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 역사적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죽음마저 정확히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키로의 사망 하루 전 키로 스스로 내일 이 시간에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그가 예언한 시간에 정확히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로는 1936년 10월 8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그의 예언대로 그의 죽음은 예고된 시간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전설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같은 예언을 한 예언가들, 유행병, 키로의 예언과 놀랍도록 유사한 전염병 예언들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예언가들에 의해 예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유배고는 자신의 예언서에서 돼지와 쥐의 해에 전염병이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던 2019년은 돼지해였고 2020년은 쥐의 해입니다. 이는 2019년 말 퍼지기 시작한 호흡기 전염병과 일치한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 대검난이 온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6세기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는 2024년이 대기근과 전염병,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인류가 겪을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재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 타당성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며 인류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경고로서 자주 언급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는 전염병이 악에 빠진 인류에 대한 신의 징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은 오늘날 전염병의 유행과 맞물려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과 남북 통일, 키로의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치명적인 유행병과 전 세계적인 전쟁을 겪은 후 결국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예언은 그저 한반도의 통일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극도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때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키로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예견해왔습니다. 16세기의 전설적인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쪽의 군대가 거대한 움직임을 보이며 새로운 왕국이 형성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는 바로 한반도 통일의 서막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가 묘사한 대규모 전쟁 이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로 보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초능력자 에드가 케이시 역시 한반도의 통일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극심한 전쟁과 재난을 겪은 후 전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시는 특히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래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전례 없는 영적 각성을 맞이할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예언서 격압유록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남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후 종교적 혹은 영적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예견했습니다. 이 예언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구세주의 출현과 연결된 신비로운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이 구세주가 나타나는 순간 한반도는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타너스님 역시 대규모 재난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전쟁 대신 거대한 자연재해가 한반도를 덮칠 것이며 이로 인해 강대국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자 임금이 나타난 후 통일이 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예언자 미타르 타라빅도 한반도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통일과 함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전 세계적인 갈등이 끝난 후 한반도가 통일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예언서 정감록은 큰 혼란과 변화를 겪은 후 한반도에서 구세주가 등장하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향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인류는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결국 한반도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은 인류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한반도는 인류가 꿈꾸던 진정한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